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지난번에 그 북토크가 있었죠? 야. 네. 원래 그 북토크를 제가 좀 그 스태프들하고 계획이 있었어요. 컨셉도 있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요즘 그 독감이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독감이 걸려서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. 그래서 행사 진행 당일까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진행자로서 많은 지인들 분들이 고생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때 박사님 소감 한번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내가 책을 낸 것이 2013년도에 나온 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. 그 책의 정보판이에요. 네, 그 출판사에서 와서 이게 나온 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. 네, 그 10년이 됐는데도 이게 꾸준히 팔린다는 거야. 네, 그런데 이제 93세 네. 권수로는 40몇만 부. 와, 가 나갔다는 거예요. 나로서는 그게 믿기지 않는, 내가 글 쓰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, 그런데, 나한테 이런 그 행운이 오다니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분들 말씀이 10년 동안 이렇게 스테디하게 팔리고 있으니까, 그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, 그걸 한번 써가지고 정보판을 내면 어떻겠는가 그러더라고. 그래서 좋다고. 나는 그 책을 내준 출판사에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거든. 내 일생에 책은 몇 권 냈지만은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그게 하나예요. 네, 그러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매년 한두 권씩 책을 지금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동기도 나한테 준 거고 그래서 고맙잖아요. 네,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 출판사 얘기는 들어주어야 되겠다. 네, 이런 마음으로 내가 했어요. 그래서 정보판이 나오니까 주변에서 그 10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사인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. 네, 그것도 좋다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어떻게 엮이려고 생각하니까 그랬는지 아들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북토크를 진행을 할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. 네, 네, 그 삼청동에 가면 그 갈다라고 네, 사이언스 북 카페가 있다면 그게 네. 내가 살던 집이거든. 근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두 분들은 아들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 아들은 천문학자고 나는 개인 심리를 공부하는 정신의학자고 그러니까 토론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. 네, 네.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인 받고 싶은 사람 30명 한도로 들어갈 장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북토크예요.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터뷰 마지막에 그 장소와 대상에 대한 또 Q&A가 있는데 조금 이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고요. 저도 사실은 저도 몰랐었어요.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과 그다음에 요즘은 또 워낙 이게 그 디지털 시대여서 오프라인 책 판매하는 뭐 인쇄소부터 서점서부터 모든 그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게 93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해도 그죠. 상상할 수 없는. 그렇죠.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박사님 책이 정말 독자들에게 그만큼 많이 와 닿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사실 박사님 책이나 그 유튜브나 또 다른 것들을 많이 평소에 제가 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. 그만큼 박사님이 그 해주신 어떤 많은 말씀들 또 이런 글들이 독자들에게 그만큼 와닿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박사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그 책이 하나의 삶의 어떤 가이드처럼 지침서 같은 그런 역할로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네. 그래서 출판사에서 아까 박사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자에 대한 걸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도 참 특이한 것 그게 같습니다. 중요한 거예요.
그렇죠. 이번 행사 기획도 그래서 10년이란 시간도 있겠지만 증보판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다루는 거. 그래서 다시 한번 박사님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거는 저도 주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어떤 기념하는 걸 떠나서 이제 요즘은 뭐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고 하더라도요.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어떤 독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문화도 있어요. 그래.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다른 장소에서 저희들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내가 이제 여행도 즐기고 그러니까 기왕 그렇게 가는 길에 미리 이 얘기만 되면 10명이라도 모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면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책에 대해서 꼭 그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토크쇼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런 그렇죠. 생각을 해요. 근데 요즘 이 매체 영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. 물론 직접 와서 어떤 독자들하고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이나 어떤 공간에 가서 특별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또 영상으로 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고요. 그럼. 예.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기획을 해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. 박사님 또 그 북토크 하시면서 그때 미처 하시지 못했던 말씀이나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. 말이라는 거는 그 제한된 시간 압축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는 데마다 똑같은 소리 할 수도 없고 그 주제에 따라서 내 삶과 경험을 엮어가지고 해주고 그러는데 그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대중 강연 같은 거 그건 사이즈가 크잖아요. 예, 네. 대강당에 넣고 이러면 그거는 이래 해보면 내가 일방적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어 내 일방적인 거. 그거보다 이 작은 사이즈의 북토크쇼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런 거하고 달라. 눈길이 가고 질문이 나오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된 게 아닌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도 또 마칠 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네. 나한테는 더 즐거운 그게 될 수가 있다. 큰 강당에 많은 사람이 오면 그걸로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네. 그거보다는 작은 모임에서 서로 접촉을 하면서 궁금한 걸 묻고 대답하고 프리토킹이지 서로 그런 게 마음에 와서 닿기도 하고 또 내 즐거움도 조금 더 하고 큰 사이즈는 사람이 많다 뿐이지 내 혼자 이래 해도 저래 해도 대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그대로 내는 거거든. 서로 상호 교류가 아니라 이 말. 네. 그 유럽의 문화에서 살롱 문화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형태인 것 그렇지. 같습니다. 지금 저희 어떤 문화계에서도 예전에는 이게 대형 내지는 뭐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 할 때 보면 뭐 국내 최대 이런 규모를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었고요.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현상도 있지만 문화적인 어떤 성숙도로 봤을 때 관객과 아니면 그 앞에서 그 연주자가 되든 저자가 되든 이렇게 정말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박사님 말씀한 대로 직접 호흡하는 그 소극장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. 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요즘에 보면 북토크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어요. 해봤는데 역시나 이게 정해진 주제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.